됐네요. 자,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 학원 원장입니다. 이름은 이정호라고 합니다. 여기 적혀있죠? 사실 여러분이 학원 오면 원래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여기서 음악회, 여러분 잘 아시는 성악가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와서 노래하고 하시고 뭐 이랬었거든요. 여기서 그룹 선도 왔다고 하고 TV 출연 몇 번 했거든요. 여기가 되게 예쁜 곳인데 그동안 코로나 이후로 거의 활용을 못했습니다. 설명회 이런 거 말고는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 설명회를 시작하게 되어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줘야, 오늘 하는 얘기 잘 들어줘야 옆대학 갑니다. 이 궁디 좀 들어보죠. 똑바로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 들을 때는 자기가 내년에 수능을 치는 고3이다 생각하시고 그런 기분으로 들어주기 바랍니다. 제 말 이해되죠? 고1 손 들어봐, 고1. 고등학교 1학년 내리세요. 여러분이 제일 안타깝죠? 그죠? 바로 바뀐 입시 바로 적용받잖아요. 근데 뭘 알고 가야지, 알고. 모르고 가면 여러분 선배들처럼 대학을 못 갑니다. 아시겠죠? 아는 만큼 대학 가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기 바라고.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설명의 자료는요, 제가 지금 맨날 며칠 밤을 뻑뻑 새면서 만든 겁니다. 거기는 여러분이 굉장히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담아놨습니다. 아시겠죠? 잡다한 내용 다 빼고 한 200~300페이지 되는 이상의 자료들이 있거든요. 다 빼고 최대한 엑기스만 담아놨습니다. 그것만 달달 외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3년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오늘 천천히 시간은 아마 한 40분 정도? 원래 1시간 반 이렇게 하는데 엑기스만 모아놨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40분 정도. 그 촬영하고 있죠? 나중에 부원장님 유튜브에 본인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여러 어머님들에게도 보내드려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넘어갔네요. 자, 목차를 정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내신 평가 관련해서 1번, 2번, 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거기 자료 지금 나중에 보면 되고. 네 번째가 수능입니다. 수능.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공부할 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순서대로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각각 이 순서대로 나온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겠죠? 태어나서 응애응애 뭐 지금까지 들어본 말 중에 정말 생소한 표현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집중 잘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내신에 대해서 봅시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손 들어봐. 예, 내리세요. 중3 고를 구분을 잘 못하겠나? 더 대비 뭐. 중3이 고1은 뭐. 예. 자, 봅니다.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이게 이제 현재 고1 학생들이 적용받게 되는 대학 입시입니다. 2028학년도, 중3 2029학년도, 그죠? 여러분이 적용받는 것을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 그 7년 동안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쭉 진행되다가 드디어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는데 문제는 더 많이 바뀌어요,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고등학교 1학년들은 재수생을 크게 겁내지 않냐고 대답할 수 있다. 아시겠죠? 반대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시급합니다. 재수라게 된 거예요. 완전 바뀐 걸로 지금 가야 되잖아요. 눈물 깊습니다, 지금. 그래서 잘 들어놓으면 고1은 기회가 되고,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내신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내신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내신이 있고 수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신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신. 내신은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필고사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치고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죠? 지필고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수행평가라고 있습니다. 수행평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학교생활 기록부. 그 중에 특히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현재 여러분 선배들은 고등학교 2학년 이상 아이들은 그동안 대체로 보면 지필고사만 잘 치면 뒤에 이렇게 큰 문제 없이 내신 성적을 얻을 수가 있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조금 틀립니다. 일단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걸 지필고사라고 그러죠. 요 시험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학원 다닌 이유 요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맞나?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 말고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도 잘 쳐야 됩니다. 수행평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문학이
1차 집필 중간고사죠. 30%, 2차가 30%, 수행이 40%죠. 요게 일반적입니다. 현재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본 점수가 보통 주어집니다. 그래서 수행 평가가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뭐죠 이거? 예, 설치되면 안 되는데. 네. 자 돌아가 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구미의 K고, K고가 어디냐면 어디 있습니까? K고. 구미는 K고. 이거 경구고등학교, 구미고 아닙니다. 아시겠죠? 경구고등학교는 수행평가 비중이 6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중간고사가 20%, 기말고사가 20%, 근데 수행평가가 60%입니다. 이 정도로 반영이 됩니다. 학교마다 이렇게 반영되는 게,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학교마다 반영되는 비중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갈 거의 모든 고등학교들은 대략 50% 정도 수행평가가 반영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수행평가 뒤에 나옵니다만, 수행평가가 그동안 여러분 선배들처럼 기본 점수가 얼마 주어지고 거의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엄해집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방금 봤던 집필고사, 중간 기말고사죠. 그렇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인데요.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집필고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신 평가 방식 중에서 집필고사와 관련해서 여기 한번 볼게요. 불이 안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자, 말로 하겠습니다. 과목별 5등급 상대평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동안 여러분 선배들은 1에서 9등급까지죠. 여러분은 무조건 하고 이제 5등급제입니다. 1, 2, 3, 4, 5등 들어봤죠? 거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포함돼서 5등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표기는 되었지만 대학 입시에도 별로 활용이 되지 않았던, 옆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대평가 A, B, C, D, E라고 되어 있죠. 저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동안 여러분 선배들은 저거는 별로 적용이 안 됐어요. 그냥 진로 선택할 때 A, B, C 정도만 있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들만 중요했지, 그냥 일반적인 교과목 국어라든가 영어 이런 과목 옆에 A, B, C 적히는 거 있잖아요. 별로 안 중요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저 절대평가 A, B, C, D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저게 집필고사, 중간, 기말, 수행평가를 가지고 저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생이 있죠. 요까지. 원래 여러분 선배들은 요까지만, 공통 과목이라 불리는 과목과 일반 선생 요까지만, 원래 요까지만 상대평가가 있어요. 상대평가 1에서 9등급까지. 아시겠죠? 그 뒤로 나오는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있죠. 요것들은 무조건 A, B, C 성취도로만 나왔다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여기 빨간 글자 있죠. 빨간 색깔, 노란 색깔, 주황색 있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과목이 싹 다 1에서 5등급제가 다 적용됩니다. 이해되죠? 원래 여러분 선배들은 고등학교 2학년에 3학년 돼가지고 진로 선택 예를 들면 기하를 배우는데 이렇게 되면 그 시험은 A, B, C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1에서 5등급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 말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 모든 과목이 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적용을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색깔 있죠? 이거는 융합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2학년, 2학기나 3학년 1, 2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이 과목들은 여러분들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하게 되는데, 요 과목 빨간 거, 요 과목들만 뭐로 되냐? 얘네들은 절대평가만 기재합니다. A부터 E까지만. 아시겠죠? 상대평가하지 않고 절대평가 뭔지 알죠? 90 이상은 A, 80 이상은 B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체육하고 예술 있죠. 요거는 A, B, C로만 기재가 됩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체육도 중요할까요? 대충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면 쉬셔야 됩니다.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세요. 맨 밑에 보면 교양이 있습니다. 교양 과목이 몇 개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 학점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양 과목을 들어주고 있습니다만, 얘는 모조리 다 상대평가도 절대평가 되지 않습니다. 패스와 페일 들어본 적 있죠? 이수했다, 안 했다. 이 정도로만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 제일 큰 차이가 뭐라고요? 그동안은 요 앞에 오고 공통 과목과 일반 선생 요까지만 상대평가를 했었다면, 이제는 모든 과목이 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학년 1학기 때까지 피 터지게 내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잘 쳐야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잘 친다? 수행평가까지.
요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생각보다 내신 자체의 변별력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왠지 9등급보다 5등급 쉽잖아요. 10%까지가 1등급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왠지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훨씬 더 뒤에까지 공부할 게 많아지죠. 그 상대적으로 내신이 과연 쉬워진 게 맞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 최신 자료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 자료를 본 적 있는 친구는 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부모님 중에 지난번 설명에 다녀가신 분들 좀 본 적 있을 겁니다. 잘 봐요. 내신 5등급 배치표를 그립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손들어, 고별 손들어. 여러분 학년이 첫 등급이고, 알죠? 여러분 성적을 집계하는 거예요. 집계. 우리 구미 쪽 자료는 아니고요. 경기도 진학지도협의회라고 경기도에 있는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들의 1학년 1학기 성적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보시면 자 보세요.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니까 5월 1등급 나온 아이들이 좀 많아질 것이다. 다시 보통 6과목 치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 공통과학, 사회, 그다음 한국사가 6개 있잖아요. 정확한 명칭은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이렇습니다. 6과목을 치면 6과목 모조리 다 1등급 10%면 되거든요. 100명 중에 10등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5월 1등급 받는 아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한 3 내지 5%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조사해본 결과 이렇습니다. 모두 1등급 받는 아이가 1.74%, 100명 중에 1.7등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게 부산도 마찬가지. 부산도 나왔는데 부산도 2%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에 2밖에 안 됩니다. 원래 예상은 최대 5명까지, 100명 중에 5명까지가 5월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실제 결과는 뭐다? 1.74%밖에 안 됩니다. 대략 평균되면 1.8, 1.9,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5월 1등급이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5월 1등급이 1학년 2학기 때도 유지되고 2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유지되는 아이가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자꾸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비율보다 더 작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 혹시 나 내신 성적이 1등급 말고 2등급, 3등급 많은데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보세요. 2등급 하나 있는 아이 이게 3.58% 나왔습니다. 100명 중에 4명이 안 됩니다. 2등급 2개 있는 아이 6.05%, 100명 중에 6명입니다. 2등급이 3개인 아이가 8.84%, 100명 중에 9명이 안 됩니다. 지금.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자기 성적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자, 요 성적 정도 되면 이걸 지금 현재 여러분 선배들처럼 9등급으로 환산해 보았더니 1.74% 정도 비율에 해당되는 9등급 때 성적에서 1.55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는 겁니다. 요 성적이 지금 뭐냐 하면 의치 한약수에 지원 가능한 교과 라인입니다. 요게 여러분 잘 아는 메디칼 있죠? 그 다음에 1.84 이 정도가 스카이 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학생부 종합을 포함해서 학교용 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14 요게 해당됩니다. 요게 2등급 2개 있는 과목이 요게 서성한 중경외시 들어본 적 있죠? 요런 대학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실제로 보면 평균 1.0 다시 말하면 5월 1등급 받은 학생이 3 내지 5%대에 달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작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상대평가 5등급제가 변별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죽지 마시고 혹시 1학년 이렇게 못 쳤으면 잘 치면 됩니다. 왜냐하면 5월 1등급 나온 게 이게 잘 줄어들지 늘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학기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과목이 수학이 되니까 당연히 석자 등급 평균을 자꾸 촘촘하게 산출된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인원보다 자꾸 더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보세요. 여러분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42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많죠? 실업기가 다 포함한 인구입니다. 많아요. 여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42만 5천 명, 중3이 41만 원만 좀 됩니다. 지금. 자, 이 인원에 적용하면 1.0인 학생이 7,400명입니다. 7,400명. 1.02. 이 정도가 보통 메디칼을 들어가는 인원입니다. 재수생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시겠죠?
다음에 1.167 여기 아주 2등급 하나인 아니죠? 요게 7,800명 이 정도가 스카이까지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1.3등급 2등급 두 개죠. 요게 1,500명 이 정도가 서성한 중경외시까지. 그렇죠? 제가 알기로 우리 학원에 고등학교 1학년 중에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친구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 2등급 나왔다고 기죽지 마시고 계속 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등급제이긴 하지만 이게 충분히 의미 있다는 거죠. 9등급제만큼이나 의미 있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두 과목 2등급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전국 최상위권이다. 기죽지 말고 계속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우리 학원에서 1월달에 위트스쿨 하잖아요.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전교 1등이 4명입니다. 전교 2등까지 합치면 8명입니다. 걔네들이 왜 오냐? 좀 더 뒤에 나오는데 수능 때문에 오거든요. 그 현재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전교 1등, 2등 이렇게 따지면 한 10명 넘을걸요? 여러분, 제가 다 포함하면 지금? 그 말이 되죠, 그러면. 네, 그래서 그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2등을 하나 나왔다고 막 울상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중간기말고사와 수행평가 이 성적은 모두 중간기말고사 아까 얘기했던 수행평가를 해줍니다. 되겠죠? 요게 이런 성적이 나와주면 요래 갈 수 있구나. 요게 여러분 처음 보는 자료라는 거죠. 아시겠죠? 요 자료를 여러분 잘 좀 보관해 주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다. 자, 이번에는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자, 여기는 되게 중요한 게 잘 들었어요. 일부러 한 장짜리 만들었는데 설명이 좀 많아요. 일단은 보면 돼요. 학교생활 기록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디 활용될까요? 이게 줄여서 이걸 보통 생기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골로 가면 생기부라고 부르고 도시로 가면 학생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뭐라 불러야 되겠냐? 우리는 학생부를 불러야 된다. 아시겠죠? 구미가 면적이 40만 정도 큰 도시입니다. 학생부를 자 보세요. 정시 보통 수능으로 대학 가는 줄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대학 갈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학생부가 반영이 됩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대학 갈 때는 정시에서 수능만 말고 학생부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보통 내신 성적만 가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학생부가 반영이 됩니다. 교과라고 하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이게 지금. 더 큰 문제는 원래 교과에 반영되는 학생부랑 주로 학생부를 위주로 봤던 종합전형이라고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두 개가 그동안에 달랐어요. 달랐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학생부 교과의 학생부가 학생부 종합의 학생부처럼 거의 모든 영역을 보는 방향으로 바뀌어갑니다. 서울대학교가 그렇게 발표해버렸습니다. 내신 안 좋으면 학생부 내용 안 좋으면 서울대를 못 갑니다. 이제 수능만 가지고는 서울대를 못 가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여러분 중에 서울대를 가고 싶은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무조건 뭘 해야 되나? 학생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정시로 서울대 못 갑니다. 좀 깜깜하게 됐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그래서 학생부부터 이걸 뭐 컨설팅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해도 됩니다. 맞죠? 학생부 컨설팅 주로 뭐 해주냐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전공 진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만 막 적어줍니다. 그리고 50분 정도 면담해주고 한 100만 원 받아갑니다. 그런 컨설팅 받아본 적 없죠? 잘하셨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돈 날리고 몸 베리고 시간 베리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학원에서 이번 겨울부터 여러분 학생부 관리를 시작합니다. 제대로 해드릴게요. 제대로 해드리니까 아무튼 간에 학생부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는구나. 이제 돈 큰 돈 안 들이고 옛날에 그래도 금수저녁이면 학생부 종합으로. 아시겠죠? 서울 사회군대 가려고 그러면 학생부 컨설팅에다가 뭐 세부님이 특기생 적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잘 아직까지 와닿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게 비일비재했다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 이제 금수저녁 아니고요. 학생부를 관리하는 방법은 저희가 따로 요것만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해 드리게 합니다. 일단 요거 한번 보세요.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과 영역 들어본 적 있죠? 창의적 체험활동 들어봤나? 창의적 체험활동? 예, 그게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이 없거든요. 학생부에 봉사활동 같은 게 싹 빠진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봉사활동 누가 해주나? 엄마가 대신 다 해주죠. 그렇죠? 여러분들 엄마들 해본 적 없어요? 그런 거? 엄마가 봉사해갖고 치아준다 시간. 그렇죠? 그래서 다 빼버렸습니다. 엄마의 이 노력이 개입될 만한 여지가 있는 다 빼버렸죠. 심지어 독서도 엄마가 읽어놓고 적어줍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다 빼버렸어요. 아무튼 간에 잘 들어요.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장 선생님이 자율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뭐 환경보호주간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자율활동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제가 만약에 전자과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율활동 시간 환경보호주간에 전자과학 가만히 고민해보니까 반도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뭐 웨이퍼 만드는 과정에 갖다 붙는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이 화학이온을 시킨다는데 혹시 오염을 시키지 아니하고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웨이퍼 기판 만들기 위한 액션 없을까? 이거 탐구해보는 거죠. 이와 같은 걸 그런 어떤 학교 자율활동 기간 내에 제가 가고 싶은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이 원래 자율활동입니다. 원래 개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활동을 그래서 뭐 하는 거다? 나의 진로를 탐색한 내용을 적는 칸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동아리 활동 뭐냐면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게 만 전자공학과다 그러면 그 전자공학 관련해서 그럼 좀 전에 했던 건 탐색이라면 요번에 했던 건 뭐냐? 실험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자공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이런 형태로 구체적으로 좀 활동해보는 것이 동아리 활동입니다. 그럼 진로 활동은 뭐냐? 심화 탐구 활동입니다. 전자공학 관련된 논문을 찾는 논문, 반도체 이런 거죠.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기재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이 순서대로 올라가게 돼요. 순서대로. 이해되냐?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기재가 됩니다. 이걸 비교과 영역이라고 합니다. 나를 좀 꺼주세요. 비교과는요. 자, 요게 3분의 1입니다. 학생부에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입니다. 두 번째, 요거죠 이제. 세분이님이 특기사항 중학생도 하잖아요. 중학생도 그죠? 요게 담임 선생님들이나 교과목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선배들이 써놨는 겁니다. 자, 요즘 한번 볼게요. 수학 원입니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는 문제를 만들고 뭐 밑과 지수 조건을 이용해 해결했다. 로그가 어쩌고저쩌고 로그의 밑과 지수가 어쩌고저쩌고 사인함수 코사인 일어났죠. 자, 요거는 오로지 수학밖에 없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내지는 우리 가게 될 고등학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어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여기 보시면 또한 수학원인데 건축물을 중심 키워드로 건축 속의 함수 그래프를 조사했다. 에펠탑, 건축물에 관심, 현수선의 함수식, 가우디 건축물, 판테온 신전, 사그라다 파밀리아. 얘는 로마에 있고 얘는 스페인에 있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얘는 수학은 수학인데 무조건 뭐가 돼 있노? 건축과 가겠다는 얘기가 적혀 있는 거다, 그죠? 요렇게 적어야 되는데 문제는 요렇게 적어주는 선생님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 적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적으려면 누가 적어야 돼요? 여러분이 적어가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이 적어간 걸 선생님이 기재를 안 해줍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들 조만간에 12월 전에 2월 가는 동안에 선생님들이 학생부 검토해보라고 가져옵니다. 학교 오랍니다. 검토하러 가야 됩니다. 그때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적어냈던 거 거의 안 적어놨습니다. 이거 없이 1일에 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수행평가 얘기했죠. 수행평가 얘기했죠. 예를 들면 수학에서 만약에 수학원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은 수학원이 아니고 대수라고 부릅니다만 대수에서 만약에 수행평가 과제가 있어요. 수행평가가 예를 들면 뭐 일상생활에 사용되어 있던 삼각함수의 어떤 뭐 적용된 사례를 찾아오시오. 뭐 이게 만약에 그 수행평가 문제가 칩시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수행평가 해석을 합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심화시켜서 예를 들면 판테온 신전에 적용된 삼각함수 기법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평가했던 내용 있죠? 그 내용을 가지고 적어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어줍니다. 왜 안 적어주냐 하면 너무 생뚱맞은 걸 적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학교에서. 이해됐죠? 대표적인 사립학교 가면 대학생들 가지고 있던 논문을 막 쫙 뺏겨가줍니다. 지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뺏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절대 적어주지 않습니다. 다시 기억. 학생부 여러분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비교과 영역이라 불리더라도 세 가지 활동들은 제가 순서대로 얘기해줬죠. 난이도에 따라서 바뀌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 내용에 더해서 그 다음에 교과목 선생님이 적어줄 원래 내용인데 선생님이 다 못 적어줍니다. 여러분은 적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의 소스를 왜 썼냐? 여러분들 수행평가 과제에서 수행평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에서 찾아가면 되는데 이거 기억만 하세요. 지금 몰라도 됩니다. 그런가 보다 이거 맞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1학년들은 지금 당장 뭐 해야 되나 그러면 수행평가 뭐 해가 있는지 집에 가면 한번 쭉 적어보세요.
국어 뭐 있고 영어 뭐 있고 수학 뭐 이런 거 있죠. 모르겠으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보세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아시겠죠? 찾아서 한번 보시라.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내용이 되게 중요한 하나는 더. 학생부는 전공 관련 내용, 여기 나와 전공 내용들이 주는 게, 그렇죠? 요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더. 자, 내가 만약에 전자과를 보고 싶다. 근데 내가 물리를 안 했어. 그럼 왜 됩니까? 이 소리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생명과를 보고 싶다. 생명을 안 했어. 그럼 나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자, 내가 국어 국문을 보고 싶다. 문학을 안 했어. 문학 연계되어 있는 뒤에가 융합성 이런 것들 있거든요. 안 했어. 무조건 분리해지기만 탈락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돼야 돼. 하나는 이렇게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하나, 또 하나는 내가 가고 싶은 진로라든가 전공 관련해서 교과목의 방향성이 다 맞아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냥 전자과 가고 싶다니까 선택하는 과목이 생명하고 주과밖에 없어. 그럼 이해되겠죠? 난 탈락입니다. 무조건. 이해되겠죠? 그 여러분이 중3을 아직 안 해봤죠? 고등학교 1학년 때 해봤죠? 과목만 선택이 어려워 그러죠? 그래서 고1들은 이번 겨울에 저희하고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진로 계열 검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진로 계열 검사. 학교에서 여러분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진로 계열 검사를 저희 학원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진로를 가면 가장 적합한지 찾아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시겠죠? 최종적으로 나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쓸 때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조만간에 저희가 구체화됩니다. 구체화되면 그걸 맞춰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간에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이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다시 잔잔하게 읽어보세요. 자, 그다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 한번 해야 될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경희대학교 여러분 아시죠? 경희대학교의 특성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학교 중에 뭐 스카이라든가 뭐 서성한, 중경, 외시 이거잖아요. 중경, 그 경자가 경희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애들이 가고 싶은 상위권 대학 10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학교가 경희대학교인데요. 이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특목고 아이들을 뽑기를 선호하는 학교의 마지노선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특목고 아니잖아요. 경북 외고는 특목고로 잘 분류 안 합니다. 그동안 대학 진학의 실적이 너무 낮아서 그렇습니다. 특목고이죠, 특목고. 이름이 외고, 과고 뭐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사고 중에서도 전국대는 자사고라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학교 아이들을 가장 많이 뽑으려고 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희대학교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왜 경희대학교 자료가 중요하냐? 얘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 2028학년 입시하는 가장 먼저 발표했습니다. 이 학교가. 그랬더니 대부분의 대학이 경희대학교를 따라오려고 합니다. 잘 들어봐요. 아까 얘기했던 학생부 교과전형. 이 학교는 지역균형전형이라고 부릅니다만 여기 보세요. 우리 아까 공통과목, 선택과목이 됐죠? 일반, 그 다음에 진로, 융합까지 선택이 3개가 있죠? 얘네들이 모조리 다 1에서 5등급제 A, B, C, D 다 기재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거기에다 수행평가까지. 자, 요거는요 3대 평가를 반영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희대학교에 학생부 교과를 전형으로 원서를 내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은 1에서 5등급제로 되는 그 성적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 밑에 보세요. 탐구교과,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요 중에 진로서 아까 봤던 것 중에 진로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에 상위성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것들은 싹 다 1에서 5등급을 반영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탐구 과목, 사회과학 있죠. 사회과학 요 두 개의 과목들은 뭐만 본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에 상위성이 말하자면 내가 2등급인데 성취도가 A입니다. 나는 뭐를 본다? A로 먼저 봅니다. 다시 내가 3등급이야. 근데 성취도가 A야. 뭐를 본다? A를 봅니다. 반대로 내가 2등급인데 성취도가 D야. 그럼 뭐를 보고? 2를 봅니다. 이게 이해가 될까요? 요게 이해가 돼야 돼. 지금 여러분 선배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1에서 9로 끝이야. 끝.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보면 자, 석차가 3등급이에요. 성취도가 A야. 그럼 얘는 A로 간주하고 1등급으로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특목고나 자사고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이 가게 될 일반 인문계보다 얘네들은 성취도 A가 비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의 모 과학고등 같은 경우에는 국어 같은 거 있잖아요. A가 40에서 50% 나옵니다. 절대평가를 해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럼 걔네들이 40에서 50% 나오는 A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성적을 받아보면
8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전체적으로 많은 거예요. 제 말 이해될까요? 근데 걔네들이 모조리 다 뭐가 된다 이제 A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특목고를 안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가도 됩니다. 가서 뭐 받으면 돼요? 성취도 A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누가 지원 안 한다? 특목고 지원 안 하거든요.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특목고 자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학생부 종합은 더 심합니다. 보세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그동안 경희대학교는 면접형을 해서 일단 서류를 받아놓고 3배수를 뽑아요. 그 다음 면접을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막 학원에 계속 면접 붙었다고 지금 계속 문자 들어옵니다. 합격자들 날아오고 있는데 면접을 봅니다. 자, 고전형 일반적으로 이제 경희대 치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상대평가 석차 등급과 절대평가 성취도를 합쳐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상대평가가 2등급인데 성취도가 A다. 그럼 얼마고 그러면 1.5등급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만약에 내가 3등급인데 1에서 5등급 중에 3등급인데 성취도가 만약에 A다. 그럼 2등급이 됩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이해돼? 예, 이해돼야 됩니다. 요렇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고등학교 학생들 성취도 잘 받아놓으세요. 아시겠죠? 성취도 오케이? 성취도 잘 받아 성취도. 그 다음에 요게 신설됩니다. 서류 100%. 자, 이거 서류 100%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절대평가 성취도만 반영해. 얘는 아예 1에서 5등급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를 뽑겠다? 누구를 뽑겠는 거? 이거 무조건 특목고를 뽑으려고 서류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제 말 이해됩니까? 성취도 좋은 애들 뽑겠다는 거죠. 상대평가 반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들은 1에서 9등급까지 계속 상대평가를 반영했다면 여러분 안 그래요. 경희대학교 보면 교과 얘는 지금하고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만 요게 좀 다르고 여기 잘 보시면 종합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여기는 아예 상대평가가 없어요 지금. 그러나 어떤 건 합쳐버리고 어떤 건 상대평가 아예 안 봐버리고 그렇습니다. 하나 더 이거 뭐 되있나 보세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있죠? 여기 교과 보세요. 교과 학생부 교과에는 경희대 여기 안 적혀 있습니다만 여기도 수능 최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 최저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수능 최저를 갖다 놨습니다. 이유가 뭘까? 특목고 애들은 수능을 잘 쳐요. 특히 과거 애들은 수학, 과학을 잘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외고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국영수를 잘해요. 애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정시입니다. 정시.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정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100% 전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수능이 좀 뒤에 나옵니다만 변별력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그러면 정시에서 사람 뽑냐 이런 얘기에서 불구하고 경희대학교는 정시에서 수능 100%를 뽑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수능도 어렵습니다. 수능도 어렵습니다. 지금 잘 보면요 앞에서 이제 보고 있으면 어떤 애들은 졸아요. 두세 명 졸아. 저기도 졸아. 그리고 눈이 초롱초롱하게 있어요. 이게 되게 큰 차이입니다. 저게 내하고 뭔 상관이고 이래 생각하는 친구들은 자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겠노? 꿈이 최고 명문 구미대학을 가는 겁니다. 골자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라서 잘 들어야 됩니다. 또 보세요. 이게 신설됐죠. 수능인데 수능 성적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고 학생부도 봅니다. 학생부 10%밖에 반영 안 됩니다. 최소한이라도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런 추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최대 60%까지 반영합니다. 정시에서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아무튼 여기 잘 보시면 수능 쳐가지고 가는 정시 전형인데요. 수능 90% 들어가고 학생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학생부 성적 중에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상대수는 각각 이거 똑같죠. 하고 요거는 모든 과목이 다 그렇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포함해서 모든 과목 다. 그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에 만약에 5등급인데 성취도가 B다. B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 경희대학교 입시안을 대부분의 대학들이 따라갈 건데 그게 언제 나오냐? 내년도 3월, 4월 되면 나옵니다. 다 발표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아마 이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잘 들어놔야 됩니다. 지금 요 페이지 있죠?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무슨 말인지.
맨 끝에 보세요. 그래서 상대평가, 다시 말하면 1에서 5등급 고등학교 1학년들 자기가 지금 부족하다 생각되면 절대평가 챙기세요. 성적 A 나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내신 성적 안 좋아도 수능 잘 치면 대학 갈 수 있어요. 경희대학교 가서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하고 크게 다를 것도 없네요. 그죠? 조금 더 봅니다. 자, 수능입니다. 이제. 자, 여러분 수능 보세요 한번. 이 변별력이 정말 약화될 것인가 하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을 모의고사 쳐봤죠? 그렇죠? 치면 죽겠죠, 질 때마다. 그렇죠? 어떻게 저 어려운 시험을 다 맞추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죠?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일단 수능 1회 바뀝니다. 그동안 국어, 영어, 수학 있죠? 여기 보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문학 이게 뭐고? 이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선배들 치는 거랑 그거 똑같습니다. 고1 국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배들 치는 건 똑같다고요. 대신에 차이가 뭐고? 여러분 선배들은 언매나 화자격을 해서 선택 과목 있죠? 그게 없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없다는 얘기는 다 친다는 얘기죠. 시험 범위가 는다는 뜻입니다. 제 말 이해될까요? 똑같이 하면 좋다 싶었지만 실제로는 돌아보면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고3 국어 다릅니까? 어차피 한글이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1 영어, 고3 영어 다릅니까? 그냥 언어잖아요. 그렇죠? 뭐 실제로 고1 영어, 고1 국어 없어요, 여러분. 국어와 영어는 고등학교 1학년 범위 이런 것도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국어의 경우 선택 과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 해야 돼, 다. 그러면 시험 범위가 더 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변별력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 수학을 보시면 이것 때문에 사실 그렇죠. 수학이 그동안 대수 이게 현재 수학 1이고 미적분 1 이게 현재 수학 2고 확통 미적 들어봤죠? 확통 미적 기하 이 세 개가 선택 과목이죠. 맞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빼고 확통까지만 쳐라. 그럼 현재 여러분 선배들 중에 문과 아이들 치는 수능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야, 그러니까 뭐 수학이 쉽겠네. 누구 얘기입니까, 이거 여러분? 대한민국 상위 1%, 2%의 얘기입니다. 걔네들은 수학이 쉬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학교 가보면 선배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 수학 80 넘는 애가 거의 없어요. 그쵸? 고등학교 1학년 무슨 말인지 알죠? 수학 80 안 넘어요, 애들이. 60만 넘어가보세요. 잘 친 거예요. 수학 그렇다니까요. 문과는 이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수학이 어려워요, 원래. 이 자체가 이래 놔둬도 어렵다니까요. 와, 미적 과제가 어떻게 하면 이래 고민하는 거 누구? 1%, 2%. 서울대 가나마나 이 고민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있긴 하네요. 정말 이해될까요? 저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런 말도 기분 나쁜 적 있어요. 내가 서울대 가려고 하는데 왜 얘는 없고 이가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수학은 여러분 범위가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어렵다. 왜? 현재 수원, 수투 다 나오죠. 킬러 문제 수원, 수투에 다 나옵니다. 거기에 확통입니다. 여전히 어렵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영어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옵니다.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지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죠. 중3까지 안 배웠죠. 중1 때 배워요. 중1 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통합과학은 물화, 생지, 내역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는 현재 9과목이거든요. 현재 9과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웃긴 건 여러분 선배들이 사탐 선택한 친구 중에 보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과목이 경제입니다. 들어봤나? 경제. 안 하면 토끼입니다. 두 번째로 하고 싶지 않은 게 뭐야? 정치, 토끼입니다. 그 다음에 지리, 토끼입니다. 그 다음 역사, 순서대로 다 가죠. 결국 마지막에 뭐가 남는 거예요? 뭡니까, 사회 문화, 이런 거 없죠? 윤리와 사상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가 그쪽을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공부하기 용이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통합사회의 시험이 나온다. 이 말이 뭐냐? 고등학교 1학년 책에서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와 관련되어 있는 방금 제가 읊었던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지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실제로 공부해야 될 분량이 훨씬 더 는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지금 여러분 선배들이 사탐넌 과학이 너무 어려운 거야. 과학이 싫잖아요. 이과 아이들이 사탐을 치는 거야 지금 현재. 이해되죠? 물리화학 하는 애들이 못하겠는 거야. 사회로 막 넘어갑니다. 이해되죠? 이걸 사탐런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탐을 쳐도 받아주니까
서울대 일부 대학과를 제외하면 다 받아줍니다 이제. 그랬는데 문제는 과학 실험을 사탐등을 했는데 여러분 왜요? 통합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물화생지를 다 해야 됩니다. 미치는 거죠. 제 말 이해됩니까? 선생님 통합과학 고등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죠? 지금 수능이 어렵잖아요. 왜 어렵겠어? 물리 원만 가지고 공부하면 물리 원도 좀 나옵니까? 안 나온다고. 훨씬 더 깊이 내용 공부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요. 마찬가지 통합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1과학 공부해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과목을 깊이 공부 안 하면 원칙이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심지어 2과목 다녀요. 이제 4과목 다 배운다. 물화생지가.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탐들 현상에 보듯이 과학이 어렵습니다. 근데 4과목으로 늘어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힘들게 생겼다는 거죠. 수능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경희대학교가 왜 있노? 수능 100%를 뽑아요. 안 뽑을 줄 알았는데 수능이 쉬워지잖아 왠지 느낌이. 그러면 수능에 별별력이 없어지면서 못 뽑을 줄 알았는데 수능 100%를 뽑는다니까요. 수능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배들과 여러분이 뭐가 다르냐? 여러분 선배들은 내신 안 되면 수능 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게 안 됩니다. 수능 잘 친다고 정시에 꼭 가라는 법도 없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대학 노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내신도 받아야 되고 학생부도 잘 지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되게 많죠? 총 4가지입니다. 중간고사 잘 쳐야 되고 기말 잘 쳐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수행평가 잘해야 되고 학생부 관리 잘해야 되고 심지어 수능까지 잘 쳐야 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게 2028학년 입시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중국 잘못하면 안 돼. 집 닦고 자면 안 돼? 집 닦고 잘 들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이렇습니다. 입학 설명에 보면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해도 무슨 말인지 말게 못하는 거예요. 아직 고등학교 1학년 그렇죠? 학교 가보면 막 막내잖아 막내. 코만 흘리고 막 당기죠. 중학교 3학년들은 아직 중학생이잖아요. 이러니까 아직까지 뭐 안 하다요. 내가 대학 간다고? 안 갈 거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갈 땐데 문제지. 이해되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얘기해보면 역시 여러분들은 남의 일처럼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설명을 하잖아요. 좀 달나라 구경 오시고 이렇게 본다니까요. 잘 들어요. 여러분 거예요 이게 지금 들어놓으면 제가 오늘 하는 말에 50%만 이해가 됩니다. 50% 이해해서. 알겠죠? 그래도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앞서갑니다. 거짓말 아니고 많이 앞서갑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우리 학원만 해도 고등학교 1학년들 지금 1학기 시험 쳐봤는데 2등급 2개 나왔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 알고 봤더니 뭐야? 최소한 서성하는 간단 말이지. 그렇죠? 별로 기 안 줘도 된단 말이죠. 용기가 날 거 아니야. 잘 모르는 애들은 자퇴. 텄는갑다 이러고 자퇴하면 돼. 실제 많아요 지금 자퇴생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해되겠죠? 잘 들어놓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생각되고요. 자 보세요. 수능은 여전히 어렵고 어쩌면 공부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시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신도 변별력이 떨어질 것 같고 수능도 변별력이 떨어질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봤죠? 내신 자체가 1학기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 1등급이 2명이 안 됩니다. 입시 기관들이 예측했던 게 다 무너졌죠. 맞습니까? 실제 수능도 마찬가지. 이렇게 시험을 쳐보면요. 이건 분명히 나중에 통합과 통합사회 이게 발목을 잡을 겁니다. 분명히.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게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그렇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요거만 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지 말고 힘내보세요. 네 얘기하는 거야. 자면 안 돼. 떼가 났구나 이제. 자면 안 돼. 뗐지 않나 뗐지. 세게 뗐지 않나. 자 보세요. 자 이리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에 윈터스쿨 오는 친구들 여기 있죠. 지금 몇 명 있죠. 우리 윈터스쿨은 10월달에 마감이 돼버려가지고 좀 많죠 지금. 그때 오늘 아이들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바가 있는데 잘 들어요 여러분. 내신도 수능식으로 공부하라. 이게 저희 학원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해법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집에 아이 둘이 다 의대 한의대 다니는 거 알죠? 형 우선 형 먹고 손들어 형 먹고 내리세요. 좋은 학교입니다. 우리 애 둘 다 형 보고 나왔어요. 중학교 졸업 성적 큰애는 223 졸업 성적이 중학교 중3 손들어봐. 223점에 한의대 갔으면 여러분은 어디 가야 되겠노?
몸가도 의대는 가야죠. 그렇죠? 서울권 의대는 아니라도 집 앞권 의대도 가야죠. 우리 딸내미는 263 구미호중 선도 구미호중 혹시 있나 구미호중? 네, 구미호중 정도 됐죠? 263으로 경대 의대 갔습니다. 지금 매형 없고 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여론만 할 때 똑같이 들려줬어요. 이때부터 아이들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63이면 구미호를 가나마나 보통 이겨야지 않습니까? 고민할 때. 그렇죠? 223이면 어디 가노? 갈 데가 없잖아요. 저희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압도적으로 바뀌었죠. 형, 그 담임집에 가보세요. 교환실 앞에 가고, 교무실 앞에 가고, 뭐 있어요. 사진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이 동네에서 유명합니다. 얘네들이. 그 공부 못했던 아들이, 의학을 간혹하면서.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하려면 요 얘기를 잘 듣고 된 겁니다. 요맘때쯤에.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 아이들처럼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설명을 준비했고 그 자료집 적혀있는 하나하나 보시면 제가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생각 배울 때마다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적었습니다. 잘 보세요. 맞죠? 자 보세요. 내신도 수능식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내신 수능 다 잡아야 됩니다. 일단 잡는데 문제는 내신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그런데 이리 한번 보세요. 한 과목을 하루 8시간 하는 것보다 6과목을 하루 1시간씩 공부해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친구들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하고 이 친구가 둘이 골프를 배우고 계세요. 골프. 우리들이 골프를 배워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매일 저녁에 1시간씩 배워요. 얘는 시간 1일밖에 없어요. 1일 하루 한 7시간 배우고 있어요. 골프를. 이해됐죠? 자, 일주일이 지났어요. 똑같이 7시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풋 7시간이면 아웃풋 결과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잘 치냐? 내가 잘 치게 돼 있어요. 매일 1시간씩 한 사람이. 이해되죠? 왜 그런지를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뇌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를 착착착 정리해서 무의식에 던진대요. 그 안에서 지 혼자 24시간 동안 뇌가 무한반복을 한답니다. 뭐 하려고? 장기 기억으로 만들려고.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죠? 엄마한테 뭐 사도락이 안 돼줘가 막 이것도 기억나죠? 그죠? 고민해가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뇌가 알아서 계속 뭐만 얘기 때문에 기억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뇌의 역할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친구처럼 7시간을 골프를 배우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배울 때 데이터가 들어오면 뇌가 정리를 시작합니다. 착착착. 근데 갑자기 계속 비슷한 데이터가 밀려 들어옵니다. 정리를 하려고 하면 또 밀고 들어오고 계속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앞에 들어온 데이터를 뇌에 보낸다고 합니다. 폭발적으로 들어온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나간다. 이게 뇌 역할입니다. 여러분 내신 공부를 하죠? 내일 영어 시험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영어 맞죠? 맞습니까? 내일 수학 시험 하루 종일 수학 맞죠? 그 다음에 국어 시험 국어만 하죠? 사회시험 사회만 하죠? 과학만 하죠? 잠깐만 맨 처음에 때 영어를 까먹고 본다. 그렇죠? 하나님을 삭제나마 1학기 때 때문에 안드로메다 가볼 리 없죠? 공부를 했는데 그죠? 이게 내신 대비라고. 이게 뇌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7시간 했지만 실제로는 7시간만큼이 안 남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1시간씩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시간 정도는 우리 뇌가 원숭이가 아닌 이상은 다 기억한답니다. 아 내가 1시간도 기억 안 된다. 원숭이에요. 원숭이가. 아시겠죠? 1시간 정도는 내가 들어온 데이터를 착착착 정리해서 무의식에 던질 수 있다. 누구나 다 그렇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무의식에 던지면 지 혼자 우리가 잘 때도 계속 연습하는 게 우리 뇌랍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둘째 날 또 연습하잖아요? 그럼 2시간째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25시간째 하게 됩니다. 셋째 날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3시간째가 아니라 49시간째가 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1시간씩밖에 안 했지만 그렇죠? 일주일 내에 하면 어떻게 돼요? 7시간이 아니라 뇌는 계속 일주일 내내 연습하게 되는 거죠. 똑같이 7시간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일 1시간씩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기억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해되겠죠? 하나만 더. 그럼 내가 만약에 1시간은 골프를 배웠는데 또 1시간은 뭐 드럼을 배웠어요. 또 1시간은 서예를 배우고 또 1시간은 뭐 스케이트를 배웠습니다. 또 1시간은 뭐 노래 부르기 이런 걸 배웠다. 서로 다른 종류의 것들을 7시간 배웠다. 그래서 1시간씩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 데이터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이걸 처리하는 뇌의 부위가 틀려진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7시간 하긴 했지만 서로 다른 뇌의 부위에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던져지는 무의식의 힘도 달라진답니다. 똑같이 7시간 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1시간씩 7개 하는 사람은
그대로 다 자기 걸로 기억을 할 수가 있답니다. 공부로 치면 이게 수능입니다. 매일 뭐 하면 국영수 과학 사회를 매일 공부하면 됩니다. 어떻게? 만약에 친구하고 놀아야 된다. 1시간밖에 없다. 10분씩만 10분씩만 국어 10분, 영어 10분, 수학 10분, 과학 10분, 사회 10분. 10분 남네? 그럼 1시간 정도에 10분 남으면 수학부터 할 수학. 아시겠죠? 시간이 아예 없다. 이거 수학이잖아, 수학. 시간 없다. 그러면 한 문제씩만 한 문제씩만. 국어 한 문제, 영어 한 문제, 수학 한 문제, 과학 한 문제, 사회 한 문제. 2학년 올라가면 고등학교 1학년 지금 2학년 올라가면 선택 과목 있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매일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많다. 5시간 있다. 1시간씩 과목마다. 이거를 단 하루도 안 쉬고 매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고 수능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프로와 맞이하는 정수석들 뭐 0.5% 이내 50만 명 수능을 기준으로 2,500명 걔네들이 의치 한약수라는 메디컬 라인에 대학을 들어가는 정시에서 그런 아이들은 대체로 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거의 매일 모든 과목을 조금씩이라도 봅니다. 그러는 다음에 자기가 부족한 과목을 좀 더 보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자 하루에 한 과목 8시간 하지 마시고 6과목을 1시간씩 공부해라. 보통 한 학기에 6과목 배우거든요. 아시겠죠? 우리 아이 집에 아이 둘이가 이것 때문에 대학을 갔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실제로 싫어합니다. 싫어. 우리 큰애 때문에 사실 우리 학원이 망할 뻔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를 너무 못 해가지고 저가도 공부 못 시키면서 뭐 학원은 하나 이래갖고 엄마들이 우리 학원 애를 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홍도 엄마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그런 실제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가는 바람에 되게 유명했어요. 이 동네에서는. 자, 그 다음 한 과목 하루 1시간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과목은 최소 10분. 이것도 어렵다. 최소 한 문제나 풀어라. 오늘 집에 가면 제발 한 문제씩. 아무 책이나 괜찮아요. 국어책 가면 한 문제. 한 문제. 제발 한 문제만. 그게 맞습니다. PC방 가서 게임하고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한 문제 풀고 되잖아요. 한 문제 풀고. 아시겠죠? 하루 종일 뭐 유튜브 봤을 때 있습니다. 한 문제 꼭 풀고 유튜브 보세요. 그 다음. 자, 이거 보세요. 공부한 내용 중 중요하거나 헷갈리거나 모르겠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건 단관화 노트. 노트 필기가 중요해요. 노트 필기가. 여러분 그런 거 없죠? 교과서 1학년 때 배웠던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공통 국어 교과서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노트가 있다 손들어봐. 여기 있어. 거기 뭐 적혀 있고. 그렇지. 1학년 문법하고 문학 배우니까. 그렇죠? 자, 잘 들어요, 여러분. 내가 수능 방식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반드시 남겨야 될 게 뭐냐면 네 가지 영역. 중요하다, 헷갈린다, 모르겠다, 틀렸다. 이 내용이 노트에 기록이 되어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어떤가요? 수능은 작년에 공부한 거로 실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작년에 오늘 기억해야 되잖아. 내신하고 다르잖아요. 내신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범위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트를 꼭 만들어줘야 돼요. 나중에 따로 우리 부원님한테 제가 단관 노트를 만드는 방법을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노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아시겠죠? 따라하면 내가 정리해서 잘 만들어줄게요. 자, 그래서 공부는 수능식으로 해라. 나중에 집에 가면 여기다 별표 하나 크게 쳐놓으세요. 맞죠? 비밀번호 그래 하라 카더라. 그러면 이대 간다 카더라. 볼 적어보세요. 맞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제가 여러분 선배들한테는 이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수행평가를 대비하라 이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들이 오늘 2학기부터 바뀌었죠. 수행평가 바뀐지는 모르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 바뀌었어요. 1학기 때까지는 보통 수행평가로 하는 게 웃긴 게 모든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집에서 다 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래놨더니 모둠에서 어떤 애는 계획이고 놀고 어떤 애는 열심히 하고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평가받으면 이상한 점수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이번 2학기부터 뭐가 바뀌었냐면 수행평가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수행평가는 수업 중에 해라. 두 번째는 혼자 해야 됩니다. 수행평가를 무리지 하지 말고 혼자 해야 됩니다. 중학생들 아직 모둠으로 하지, 모둠으로. 그죠? 수행평가하면 팀 유를 짜가 하잖아요. 고등학생은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팀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행평가가 비중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K고교 얘기했죠? 수행평가 반영비 60%. 이거는 그 학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옵니다. 이거 거기 나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은 수행평가 반영 비율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고등학교 다니고 있으면 자기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중학교 3학년들은 자기 갈 고등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교육과정 이런 거 알려주는 거 항목 있잖아요. 카테고리에. 거기 들어가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수행평가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뭐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 표처럼 비율이 쭉 나옵니다. 잘 보시고 40% 정도 같은 별 문제가 없는데 50% 60%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간 기말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방식의 수행평가는 없습니다. 이제 혼자예요. 혼자 수업 중에.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수행평가 내용과 기간 잘 알아놔야 됩니다. 기간에 쫓겨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저희 학원에서도 이 수행평가를 이제 도와주는 과정을 개설합니다. 전 과목 다. 우리 학원에 이제 국어 수행 말고 수행평가만 생긴다고요. 수행평가 대비합니다. 이제. 자,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에 대한 내용이죠. 아까 얘기했던 거 잘 들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 이번 2월 되기 전에 학교에 분명히 자기 학생부 내용 정리하자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아직도 부족하거나 보완할 게 있으면 써가지고 합니다. 그때 잘 볼 거. 이거 보세요. 1학년 때는 내가 의대를 가고 싶어. 의학 안 적어도 됩니다. 1학년 때는 무조건 뭐 한다? 계열, 보건, 의료 계열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형태로 광범위하게 쭉 적어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1학년 때는. 됐죠? 근데 갑자기 뭐 지리학자도 됐다가 뭐 사회학자도 됐다가 의사도 됐다가 물리학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해되죠? 특정 계열, 좀 넓은 범위의 계열을 중심으로 학생부를 기록해 가야 됩니다. 2학년부터는 전공입니다. 그때부터 보통 무슨 공학 이런 거 있죠? 맞나? 이때부터 이 전공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여러분들은 1학년 학생부 정리할 때 계열을 잘 좀 고민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만간에 아마 계열 검사를 우리 학원 학생들은 다 해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계열과 전공 관련된 교과목 있죠? 이걸 빠짐없이 이수. 여러분은 지금 뭐가 적용되고 있노? 단위가 아니고 학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선택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뭐까지 하노? 심지어 공동교육과정까지 이수하잖아요. 맞습니까? 그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가고 싶은 게 뭐 전자공학과다 그러면 물리하고 화학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수학, 물리과학, 수학 중에서도 기하하고 미적은 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와 같이 반드시 해야 될 과목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쌤 이과에 가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과목을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이 학원 원장한테 오세요. 아시겠죠? 제가 꼭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봅니다. 계열과 전공 관련된 내용과 활동이 있죠. 요거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주제 탐구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자율활동이다. 그러면 학교에 원래 담당 선생님이 적어줘야 되지만 안 적어줍니다. 써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건 아까 내가 뭐랄 겁니까? 학교에서 자율활동 있죠. 그것과 관련지어서 주제 탐구 보고서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걸 갖다 주면 선생님들이 적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생뚱맞게 적고 오면 안 적어줍니다. 그래서 요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 다음에 세부님이 특기사항이라는 교과목 활동 중에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활동들은 주제 탐구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미리미리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저희 학원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공지할게요. 아무튼 간에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공부는 수능식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도 이제 열심히 대비해라. 그리고 학생부에 담길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숙제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막 쓰지 못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 했고요.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하면서 보니까 지금 몇 명이고 20명째. 제가 잘 봅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애도 있고 눈이 일만 있습니다. 정말 거짓말 하기도 못하고 일만 친구들 나중에 후회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으면 옆에 친구한테 물어서라도 뭔 내용인지 꼭 숙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학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게 꿈이죠. 꿈이잖아요. 수성구도 아니고 대치동도 아니잖아요. 이게 꿈이죠. 그렇죠? 여기서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서울대 갈 수 있고 충분히 의대도 갈 수 있습니다. 뭐만 되면 지금 얘기한 거 조금만 잘 기억해 주면 여러분 학원 원장이 생각보다 이쪽으로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옵니다. 물어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형학교 다닐 때는 심지어 교육과정에 일부 수정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익혀주고요. 다른 건 다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 맨 마지막 페이지 세 가지 있죠.
그렇죠? 요것만 좀 익히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40분 얘기했는데 20분 오버되면 미안한데 예, 마치겠습니다. 자, 끝! 내려갑시다.